A열의 연로비를 이렇게 줄여놨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조건에 보세요. 31쪽에 나오는 조건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죠. 모든 데이터의 서식에는 글꼴 굴림 11포인트, 정렬은 숫자 및 회계 서식은 오른쪽 정렬. 그러니까 숫자 및 회계는 이제 오른쪽 정렬을 하시라는 거고, 나머지 서식은 다 가운데 정렬로 작성하며 예외적인 것은 출력 형태를 첨부하시오. 그러니까 출력 형태를 보고 거기 맞게 이제 작업을 하시라는 거죠.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자, 지금 작업하셨던 문서를 전부 다 이제 종료하고 다시 열어요. 이제 처음부터 다시 이제 엑셀 처음 다시 시작을 하는 거죠. 엑셀 아이콘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새 통합 문서를 클릭하셔가지고 새 문서를 열어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이제. 자, 여기서 먼저 뭘 해주셔야 되냐면 여기 A열의 머리글이죠. A열의 머리글과 일행 머리글이 이렇게 있어요. 요 사이에 이제 이 부분 있죠. 요거 직각 삼각형 모양 보이시나요? 요 단추. 요 단추를 누르면 뭐가 될까요? 요 단추를 누르면 시트 1번이죠. 시트 1번 시트 전체가 선택이 돼요. 전 범위가. A열의 머리글과 일행 머리글 사이의 경계 부분을 클릭해주면은 이렇게 여기 사이에 있는 직각삼각형 부분을 클릭해주면 이 시트 전체가 선택이 되는 거예요. 선택한 다음에 뭘 할 수가 있을까요? 글꼴은 홈 탭에 보면은 글꼴 그룹 있죠. 글꼴 그룹에서 이제 글꼴은 뭘로 하시면 되냐면, 글꼴은 여기 보니까 굴림이요. 글꼴 굴림에다 크기는 얼마? 11. 여기 글꼴 맑은 고딕을 갖다가 이렇게 굴림으로 바꿔주세요. 글꼴 굴림의 사이즈는 11포인트로 되어 있죠. 이렇게 설정하고 굴림 11포인트 설정하고, 그 다음에 일단 전부 다 가운데 맞춤을 해줘요. 가운데 맞춤. 홈 탭의 맞춤에 요거 이게 뭐로요? 가로 방향 가운데 맞춤이 되는 거죠. 일단은 일괄적으로 가운데 맞춤을 해주세요. 일단 뭐가 된 거냐면 시트 전체에 걸쳐서 글꼴이 굴림 11포인트로 설정된 거고요. 여기 전부 다 맞춤이 일단은 일괄적으로 전부 다 뭐가 된 거야? 가운데 맞춤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A열의 연료비를 갖다가 1로 줄여주는 거죠. 여기 근에 어디 나오냐면,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은 24쪽을 잠깐 볼게요. 24페이지. 자, 24쪽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있죠. 24쪽의 내용 보면 이제 그 답안 작성의 일부를 이렇게 갖다 놓은 건데, 발췌해 놓은 건데, 요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발췌해 놓은 거죠. 바로 수험자 유의사항 나와있고, 요건 엑셀 시험지예요. 이건 엑셀 시험지이고, 여기 답안 작성 요령에 있는 내용 일부를 그러니까 갖다 놓은 거죠. 24쪽에다가. 그죠? 자, 요거는 동일하게 온라인 답안 작성 절차는 전 과목이 동일하죠. 수험자 등록하고 시험 시작하고 답안 파일 열심히 만들어 주시고 저장하고 전송하고 끝. 이제 문제는 이제 총 4단계, 즉 제1작업부터 제4작업까지 구성되어 있으며, 일단 총 4개 시트를 만들어서 내달라는 거죠. 지금 시트 한 개를 이렇게 가지고 해본 건데, 이러한 시트를 갖다 네 가지 시트를 만들어 가지고 저장해서 보내달라는 거고요.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죠. 모든 작업 시트의 A열은 연럽이 1로 조정 해달라는 소리죠. 그죠? 24쪽에 보면은 그 내용 나와 있죠. 이걸 하기 위해서, 자, A열 머리글을 클릭해요. A열 머리글.
A열 머리글 클릭하면 A열 전체가 선택이 되겠죠. 물론 여기 A열 머리글 옆에 B열 머리글과 사이의 경계 부분을 잡고 드래그해서 줄여줘도 되긴 해요. 근데 정확하게 1로 줄여주고 싶다. 대강 줄여주는 거 말고 정확하게 1로 줄여주고 싶다면 그때는 A열 머리글을 클릭하고 A열 머리글 클릭하고 홈 탭에 보면은 셀 그룹에 보면은 서식 이렇게 있어요. 홈 탭에 셀 그룹에 서식 가셔가지고 서식에 보면은 열 너비라고 있죠. 홈 탭에 서식에 열 너비 들어갈 수 있죠. 아니면 A열 머리글에 대해서 우클릭하고 우측 버튼 클릭하고 나오는 메뉴에서 열너비 들어갈 수도 있어요. 열너비 들어가서 열너비 얼마로? 1로 설정하는 거예요. 열너비 1로 설정하고 확인을 눌러줘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제 요 시트 1번 전체에 걸쳐가지고 여기가 이제 뭐가 된 거냐면 글꼴 굴림 11포인트 그리고 맞춤은 가로 가운데 맞춤이 된 거고요. 그리고 A열의 열너비가 1로 설정이 된 거죠. 이렇게 설정하시고 저장할게요. 저장. 파일 탭에 저장 눌러서 파워포인트처럼 찾아보기 눌러서 저장합니다. 이렇게 찾아보기 눌러서 일단 문서 폴더에다 저장하셔도 되겠고 오늘 날짜를 쓸게요. 2026-0310 뭐 문서 작성 오케이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죠. 파일 형식은 엑셀 통합문서 형식으로 저장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설정하고 저장 누르세요. 저장하는 건 뭐 똑같죠. 저장하는 건 이렇게 파일에 저장하기 가셔가지고 저장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 기본 세팅,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시트 전체 글꼴 맞춰주고 굴림 11로 맞춰주고 일단은 일괄적으로 시트 전체 맞춤 가운데 맞춤 맞춰주고 A열의 열너비를 1로 맞춰주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봅시다. 한번 다시 거기가 32쪽이 되겠다. 32쪽으로 넘어오셔가지고 이제 요 표를 만들어보자 이거죠. 자, 요 표는 이제 그냥 입력하셔도 되긴 하는데 비사슬서부터 그죠. 일단은 이렇게 해놓고 하시면 편해요. 바로 테두리를 먼저 거놓고 하는 거예요. 테두리 기사부터 어디까지요? 기사부터 제14셀까지를 잘 잡아줘요. 기사부터 제14까지를 잘 잡아주고 여기다 뭘 하시는 거냐면 홈탭을 보시죠. 셀 범위를 잘 잡아준 다음에 홈탭에 가셔가지고 글꼴 그룹을 볼게요. 글꼴 그룹에서 아까 뭘 할 수가 있었죠? 글꼴 설정할 수가 있었죠. 자, 글꼴의 밑으로 보세요. 뭐가 있나? 요게 이제 그 중에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보면은 테두리 도구가 있어요. 가운데쯤에. 자, 테두리 도구 옆에 드랍 버튼이 보이네요. 테두리 도구 옆에 드랍 버튼을 클릭하고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모든 테두리를 해주시는 거니까 모든 테두리. 테두리 도구 옆에 드랍 버튼 클릭하고 들어가서 모든 테두리 설정을 해주세요. 자, 모든 테두리 설정해 주시면은 여기가 이제 그죠? 이렇게 테두리가 생겼어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좀 이렇게 확대 축소 슬라이더를 이용해서 좀 이렇게 키워준 다음에 너무 작으면 안 보이니까 적절히 키워준 다음에 여기다 기사셀서부터 요 내용들을 천천히 한번 입력해 보세요. 제품 코드서부터 이렇게 일단 입력을 합니다. 자, 이렇게 입력한 상태고 이제 여기서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셀 병합이 뭐예요? 셀을 합쳐주는 거죠. 여기 출력 형태를 보면은 31쪽에 나온 출력 형태 보면은 병합된 셀이 있죠, 그죠? 어디가 병합된 걸까요? 바로 일단 여기. 그러니까 종이 외면 용기 제품의 개수라고 나오는 부분이 있죠. 즉 B13부터 D13까지가 병합된 거죠. 자, 여기서도 이제 그 병합된 셀을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데 만들어주는 방법 자 보시죠.
일단 병합해주고 싶은 애들을 잘 잡아줘요. 즉 B13부터 D13까지 잡아줘요. 여기 잘 잡아주시고, 병합하고 싶은 애들을 잘 잡아주고, 그 다음에 홈 탭을 보시죠. 홈 탭을 보면 뭐가 나오냐면 맞춤 그룹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고 나와요. 홈 탭의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하시면 되겠고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된 거죠. 만약에 병합을 취소하고 싶어요. 그럼 취소하고 싶으면 여기 되돌리기 단추 누르시거나 아니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도로 클릭해 주시면 병합이 도로 해제가 돼요. 이렇게 다시 병합하고, 그리고 이제 오뚜기 제품의 판매 가격 평균 여기도 이제 밑에 3개도, 즉 D14부터 D14까지도 3개를 병합해야 되겠네요. 그죠? 3개 잡고 홈 탭에 맞춤에 보면은 뭐가 있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 있다. 이거죠. 이렇게. 자, 같은 방법으로 이제 어디랑 어디 또 병합해 주셔야 되냐면 바로 여기죠. 판매 가격, 대각선이 들어갈 요 셀들죠. 즉 F13부터 F14까지 여기가 또 병합이 돼야 되겠죠. 여기는 F13부터 F14 잡고 마찬가지로 홈 탭에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 또 있죠. 거기가 어디요? G 13부터 I13까지 여기 맞죠? 여기 맞죠? 여기 여기 또 잡고 뭘 해주는 거죠? 잡고 홈 탭에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해주세요. 이렇게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해주심으로 해서 이제 문서의 양식이 이제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거죠. 열너비는 이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하신 다음에 열너비를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고, 너무 넓은 애들은 조절해서 좀 줄여주시면 되겠고,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대각선을 그어주시는 건데, 바로 이제 F13과 F14가 병합된 요 셀, 여기다 대각선을 그어주는 건데, 물론 병합되지 않은 셀에도 대각선 긋는 거 가능하죠. 여기선 요 병합된 요 셀에다 내가 대각선을 그어달라는 거고, 자, 대각선을 긋고 싶은 셀을 클릭해요. 클릭하고 그 다음에 홈 탭에 글꼴 그룹에 테두리 도구, 아까 이제 모든 테두리 그셨던 그 테두리 도구 가셔가지고 여기 드랍 버튼 클릭하고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제일 밑으로 가면은 뭐가 있냐면 다른 테두리라고 이렇게 있어요. 테두리 도구 안에 보면 다른 테두리 이렇게 제일 밑에 보이죠? 여기 가셔가지고 다른 테두리 가셔가지고 다른 테두리 들어가면은 셀 서식에 뭐가 나오냐면 테두리 탭이 나와요. 셀 서식에 테두리 탭에서 일단 선 스타일 실선 적용하고 실선 적용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대각선 2개가 보이네요. 요 대각선 두 개 모두 클릭해요. 실선 클릭하고 대각선 2개 다 X자 모양이 돼야 되니까 요 대각선 클릭하고 요 대각선 클릭하고 해서 X자 모양으로 넣어주시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 업무에서도 대각선을 긋는 부분이 꽤 있을 수가 있겠죠. 실제 회에서. 그죠? 대각선을 그어보았고 그 다음에 또 뭘 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 바깥쪽 외곽선을 갖다가 좀 두껍게 처리해주는 거예요. 일단 여기 보니까 출력 형태 보세요. 출력 형태 보니까 바깥쪽 외곽선이 좀 두껍게 처리가 되어 있죠. 자, 요거는 잡고 전부 다 잡아요. B4부터 J14까지 전부 다 잡아요. 잡은 상태에서 홈 탭에 글꼴 그룹에서 테두리 도구 다시 들어가는 것, 테두리 도구 메뉴 다시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요거 모든 테두리 밑에 보이는 굵은 바깥쪽 테두리 설정을 해주시는 거죠. 굵은 바깥쪽 테두리 설정을 하시고 이렇게 바깥쪽 테두리가 이렇게 들어갔죠.
이렇게 하시면 일단 되겠습니다. 대각선을 거두시고 이렇게 바깥쪽 선을 두껍게 처리를 해보세요. 바깥쪽 선을 다 두껍게 처리해 보셨다면은 여기 자세히 보면은 여기 이제 첫 번째 줄이죠. 제목행이 되겠죠. 제목행의 아래쪽도 두껍게 처리가 되어 있고, 그죠? 마지막 행이죠. 마지막 행, 육개장 농심 있는 요행의 그 밑에 줄도 두껍게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죠? 여기서 그걸 해주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렇게 한번 해보죠. B5셀서부터 J12까지 잡아주는 거예요. B5셀서부터 J12까지 잡아주고, 여기서 이제 홈 탭에 글꼴 그룹에서 다시 이제 굵은 바깥쪽 타기 설정을 해주시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 양옆에는 기존에 들어갔고 위아래가 새롭게 굵게 처리가 되는 거죠. 굵은 바깥쪽 타기 설정을 하시면 되겠고, 들어갔죠.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 처리해 주시는 거하고 바깥쪽 외곽선을 두껍게 처리해 주시는 거하고 이렇게 첫 번째 줄의 아래쪽 라인 등을 갖다가 두껍게 처리해 주시는 내용을 해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세팅할 때 전체를 다 가운데 맞춤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 입력된 내용이 전부 다 어찌 되었죠? 다 가운데로 갔죠. 그죠?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런 내용이 있죠. 바로 이제 요 내용이에요. 조건에 보면은 이건 해놓은 거죠. 굴림 실포인트는 해놓은 거고, 정렬은 숫자 및 회계 서식은 오른쪽 정렬, 나머지 서식은 가운데 정렬로 작성을 해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가운데 정렬로 하시면 되는데 숫자들만, 이 숫자들 이렇게 나와 있죠. 바로 이제 F5셀서부터 어디까지요? F5셀서부터 F11셀까지 잡고, 이 부분 숫자 데이터 맞죠? 숫자 데이터는 어떻게? 오른쪽으로 가게 하는 거니까 이거는 여기만 또 따로 잡고 뭐 해주면 돼요? 홈 탭에 맞춤에 이번엔 뭐야? 오른쪽 맞춤을 해주시면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럼 이어서 셀의 채우기 색깔 주시는 거, 일단 B사부터 J4까지 바로 제목행이 되겠죠. 제목행 B사부터 J4까지 잡고 여기를 채워달라는 건데 색깔로 채워달라는 거예요. 이거는 자, 홈탭에 보면은 테두리 도구가 있는데, 테두리 도구 옆으로 보면 여기가 바로 뭘까요? 채우기 색이죠. 기본 설정 값은 노란색이 되겠는데 노란색을 채워주는 게 아니고 뭘 채워주는 거죠? 주황색. 그래서 주황색을 골라오기 위해서 채우기 색 도구 옆에 또 드랍 버튼 보이시죠? 드랍 버튼 클릭해 보면 색상표가 나오게 되겠죠. 여기도 제일 밑에 깔려있는 색상이 표준색이에요. 표준색에서 무슨 색? 주황색을 채우기 하시면 돼요. 주황색을 채우기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어디 채워줘야 되죠? 예, 여기 이제 B14셀 클릭하고 채우기 색에서 이제 표준색의 주황으로 채워주고, 그리고 이제 I14셀 잡고 여기 이 부분도 주황색으로 채워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저장해 주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성하시면서 수시로 저장합니다. 이렇게 저장하는 거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그 행높이를 갖다가 제목행 행높이를 좀 조절하고 싶다 하시면은 행높이도 조절돼야 돼요. 열너비만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행높이도 조절 가능하죠. 사행의 행높이를 조절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게 사행 머리글과 모행 머리글 사이에 보면 이제 경계가 있는데 그 경계를 잡고 드래그 하시면은 이렇게 조절되겠죠. 그래서 사행의 행높이 정도 조절을 하시면 되겠고, 너무 답답해 보이지 않게. 자, 그럼 이제 숫자들의 표시 형식을 이제 화면에 여기 이제 주어진 내용들 한번 이렇게 나오도록 만들어 볼게요. 일단은 판매 가격과 판매 수량에 대해서는 이렇게 첨단위 구분기호가 들어가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환산 가격이 있는 숫자들도 다 이렇게 소수점이나 첫째 자리까지로 다 나오게, 그러니까 11.0, 7.0 이렇게 나오게 해달라는 거죠. 그럼 요거는 자, 일단 먼저 오른쪽 정렬은 다 해놨고요.
자, 판매 가격에 대해서 판매 가격만 잡고 이제 우클릭하고 들어가서 셀서식에 들어갔던 기억이 있죠? 우리 파워포인트 차트에서 데이터를 쭉 입력해 놓고 그 데이터들에 대해서 첨단위 구분조를 넣는다, 그 내용 해보신 적 있죠? 바로 똑같이 하시면 돼요. 잡고 여기 잡고 우클릭하고 셀서식 들어가서 셀서식에 들어가서 셀서식에 POC 형식이죠? 셀서식에 POC 형식에서 범주 숫자로 놓고 바로 이거죠. 첨단위 구분교 사용 체크하시고 확인. 이거 기억나시죠? 판매 수량도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잡고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고 셀서식에 들어가셔서 셀서식 대화 상자에서 POC 형식에서 범주에서 숫자로 놓고 첨단위 구분교 사용 체크하고 확인 누르시고요. 판매 가격과 판매 수량에 대해서 이렇게 설정이 된 거죠. 그럼 요건 어떻게 해요? 환산 가격. 얘네들은 여기 이제 0.0이 나와줘야 되는데 0.0이 안 나온 애들 있죠? 7.0, 11.0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데 안 나왔다 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들은 잡고 이거 잡고 똑같이 우클릭하고 셀서식에 들어가요. 셀서식에 들어가서 셀서식에 표시 형식에서 범주에서 숫자로 놓고 이번에는 이거죠. 첨단위 구분 비교 사용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중요한 건 이거죠. 소수자릿수를 갖다가 무조건 일자리까지 나오게 하는 거. 소수자릿수 1 찍어주시고 1 찍어주고 그 다음에 확인 버튼 눌러주면은 이렇게 이제 환산 가격에 대해서도 정리가 되었죠. 아까 0.0이 상향되었던 애들 7.0, 11.0 요런 애들 이렇게 다 나온다는 소리죠.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 판매 가격과 환산 가격과 판매 수량 숫자 데이터들의 POC 형식이죠. 말 그대로 숫자를 POC하는 형식이에요. 소수점 이하를 전부 다 일자리까지 나오게 한다거나 이런 숫자들에 대해서 1000단위 이상 넘어가는 숫자들은 1000단위마다 심표를 나오게 한다거나 뭐 이런 내용들이 다 무엇이냐면 POC 형식인 거죠. 이 POC 형식에 관한 내용들도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우시게 될 건데 오늘은 일단 이 정도로 이제 간단한 내용으로 하시면 되겠고 제가 저장을 할게요.